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많이 거두면서 좀 돈잔치를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역대급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에는 대출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자산이 은행이 2010년대부터 성장 전략을 보통 어떤 이야기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자 순이자 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대출 금리하고 어떤 이자의 그러니까 자본 조달 비용, 그러니까 우리의 저축 금리의 차이를 높이기보다는 대출 자체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많이 늘리면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많이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연간 성장률을 보면 거의 10%대 성장을 했습니다. 대출 잔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대출 잔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10년 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진보다 흔히 말하는 예대금리 차이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게 순이자가 쌓이게 된 이자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자가 쌓이는데 이런 것들 또 어떻게 쓰느냐? 지금 희망퇴직 같은데 너무 좀 지나치게 쓰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금융권에서 임금이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임금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것도 좀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들 자체는 아무래도 온라인 은행과 경쟁이라다 보니까 계속 판관비를 줄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직원들을 좀 줄여야 할 인센티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는 인센티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희망퇴직금을 많이 주면서 내보내는 이런 상황들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어떻게 보면 대출을 많이 늘렸고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 늘리면서 이자 장사를 하는데 희망퇴직금 같은 것만 좀 늘린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뭐 맞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뭐 이런 상황에 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은행권의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좀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보다 큰 원동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자 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대금리 차이는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건 아닌데 워낙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 있는데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 이거 말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은행 업무, 여신 업무 아닌 다른 것을 좀 해라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흔히 말하는 이자 수익 말고 비이자 수익을 강화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또 플랫폼 규제 같은 약간 규제가 심하다는 측면들이 있어서 은행이 하고자 하는 만큼 또 못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 당국하고 또 정부하고 약간 차이점도 있을 수 있는데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은행들이 수익을 잘 내는 것들이 사실 금융 시스템 안정만 차원에서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IMF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은행들이 다 부실화되면서 또 금융위기가 파급됐던 이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은행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이런 것들 예.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어떤 비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어떤 규제 개혁 같은 것들이 같이 겹쳐져야 뭐 건전한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워낙 실행된 대출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자는 쌓일 걸로 보인다는 지적이셨습니다.